성형수술 또는 재건수술에 사용되는 인체 삽입용 3등급 맞춤형 실리콘 보형물 제품입니다. 재건수술이라 하면은 리컨스트럭션 설저리로서 흔히 이뻐지려고 하는 미용수술과 달리 조금 더 선천적이거나 또는 후천적인 이유로 사고를 당해서 좀 더 외상을 좀 보완하는 목적의 수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존 실리콘 보형물의 경우는 환자분들이 병원에 방문한 다음에 원하는 연예인 이미지를 보여주면서 상담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러면 의료진은 환자에 적합해 보이는 보형물을 수많은 보형물들 중에서 선택을 하게 되고, 환자가 이제 수술한 도중에 보형물의 밑면을 다듬거나 깎음으로써 환부에 정확하게 밀착시키려는 수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시간이 오래 걸리게 되고 보형물이 환부에 밀착되지 않아서 보형물이 뜨거나 이동하거나 이런 부작용들이 발생할 확률이 더 커지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강남 미인이라고 말하는 그런 흔한 얼굴형이 나올 수 있는 좀 가능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세 번째 같은 경우는 환자가 최종적으로 삽입될 보형물을 확인하지 않고 수술에 들어가다 보니 본인이 원하는 디자인이 어떻게 구현될지를 예측할 수가 없어서 이러한 디자인적인 문제 때문에 재수술이 발생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핀미는 환자 맞춤형 실리콘 보형물입니다. 그러다 보니 저희는 환자가 CT를 병원에 찍는데 그걸 데이터를 토대로 해서 저희는 의료 영상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재수술의 경우에는 삽입되어 있는 보형물의 정보를 정확하게 분석하고 있고요. 만약에 필러라든가 지방 등이 들어가 있는 경우에도 이러한 정보를 함께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저희는 의료진과 환자분 두 분이 저희가 제공해준 정보를 토대로 해서 보형물을 디자인하고 있습니다. 환자의 얼굴 폭이라든가 두께 이런 부분도 고려하고 있고, 환자가 원하는 얼굴 라인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고려를 해서 저희가 보형물을 디자인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는 수술 후에 어떠한 모습으로 변화가 될 수 있을지를 시뮬레이션으로 한 다음에 이러한 데이터를 함께 취합해서 시각화된 자료를 이용해서 드리고 있고요. 지금 이 이미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만든 스컬입니다. 실제로 의료 영상에서 나온 데이터고요. 저희가 이러한 스컬과 이 보형물 함께 병원에 제공해 드리고 있기 때문에 의료진과 환자분이 수술 전에 어떠한 보형물이 수술이 될지 정확하게 예측이 가능합니다. 한국 같은 경우는 성형 선진국이라고 불릴 만큼 전 세계 성형 시장에서 25% 이상을 차지할 만큼 많은 분들이 성형 수술을 하고 있고요. 그 중에서 코 수술은 또 국내 1위 수술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기술도 좋기도 하고 하다 보니까 동남아 환자분들도 굉장히 한국에 많이 와서 수술을 진행하고 계십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전에는 보형물을 제조하고 납품하는 기간이 대략 한 5일에서 7일 정도 소요가 되었었는데, 지금은 저희가 폐환자분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최소한 3일까지도 줄인 상황입니다. 해양자들의 경우에는 그런 체류 기간 때문에 약 10일 정도만 체류가 가능하십니다. 그래서 3일 정도까지 저희가 납품 기간을 줄여야지만 환자분들이 실밥까지 뽑고 귀국이 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다양한 R&D와 투자를 통해서 지금 3일 안에 공급이 가능합니다. 네, 성형수술은 모두 비보험 수술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환자분들이 인지를 하고 계십니다. 저희 맞춤형 보형물 핀미 같은 경우는 물론 기성 보형물에 비해서는 단가가 높은 편입니다. 하지만 보다 정확하고 안전한 수술하기 위해서 나만의 맞춤형 보형물을 하고자 하는 수요는 계속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이러한 생산할 수 있는 개발 능력을 증가하려고 하고 있는 거고요. 저희가 진행을 하다 보니 요즘은 재수술의 케이스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재수술을 하게 될 경우에는 오히려 수술비가 증가되고 여러 가지 또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까지 고려한다면 맞춤형 보형물을 사용하는 것이 오히려 합리적인 소비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네, 저희는 환자 맞춤형 임플란트를 만들기 위해서 환자 의료 영상 데이터를 가지고 옵니다. 저희는 멀티얼라이즈 미믹스라는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환자 의료 영상 이미지를 분석하는데요. 이렇게 환자 정보를 가지고 와서 이제 분석을 하게 되는데요. 이 환자는 지금 기존 보형물을 제거하고 새로운 보형물을 의뢰준 환자입니다. 네, 그러면 저희는 이제 기존에 들어가 있었던 보형물을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기능을 이용해서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 삽입된 임플란트를 보시면 이렇게 정확하게 맞지 않아 떠 있는 걸 확인해 보실 수 있고, 이렇게 정면을 향해 바라봤을 때 이렇게 휘어진 상태를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저희는 이렇게 카틀리지까지 분석된 내용을 확인하고 이제 임플란트를 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환자가 원하는 두께와 그리고 너비를 설정하고 정중앙점에 맞춰서 대칭할 수 있는 임플란트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환자가 원하는 내용이 맞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고 이거에 맞는 각각의 두께, 너비를 확인합니다. 선생님들께서 이 임플란트 정보와 그리고 기존에 삽입되어 있었던 정보도 확인해 보실 수 있도록 기존에 있었던 임플란트도 정보를 넣어 드립니다. 기존 임플란트 그리고 완성된 임플란트를 보시면 확연히 정중앙에 배치가 되어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고 두께도 확인을 서로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더 자세하게 확인해 보기 위해서 저희 이제 체크 파일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기존에 삽입되어 있었던 정보 그리고 삽입된 임플란트를 제거 후의 환자 모습, 그리고 이후 제작된 임플란트의 모습, 비교된 이미지, 시뮬레이션처럼 확인해 볼 수 있도록 저희가 컨투어 라인을 따서 보여드리기도 합니다. 이렇게 이 정보를 선생님들께 전달하여 임플란트를 확인하는 작업을 마칩니다. 첫 번째 공정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폼랩사 폼3L을 사용해서 대량의 몰드를 출력을 합니다. 후 처리를 하기 위해서 이제 베드를 장착을 풀고 세척으로 넘어갑니다. 베드에 붙어져 있는 출력물들을 조심히 떼어낸 후 IPA에 출력물을 넣어 세척하게 됩니다. 세척 조건은 폼랩사에서 제공한 조건으로 세척을 하게 됩니다. 세척한 뒤 저희가 수동으로 IPA를 좀 더 깔끔하게 세척을 합니다. 세척을 마친 후 큐어링을 통해서 몰드를 굽게 됩니다. 몰드를 경화하는 과정도 폼랩사에서 제공한 사양으로 큐어링을 하게 됩니다. 저희가 이 자리에서 생산 공정을 간단하게 보여드릴 건데요. 이전 단계에서 출력된 3D 몰드입니다. 여기에 일정한 비율로 믹싱된 실리콘을 몰드에 주입하여 경화되는 작업인데요. 이렇게 몰드를 결합하여 핸드프레스에 일정한 압력과 일정한 온도를 가하게 됩니다. 그렇게 가해진 몰드를 빼서 확인해 보시면요. 이렇게 경화된 실리콘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저희가 체크 파일로 제작된 임플란트를 병원 선생님께 확인받은 후 저희는 임플란트 모델을 3D 프린트로 출력하게 됩니다. 임플란트 모델을 출력한 뒤 서포트들을 제거하고 후처리한 뒤 모델 가형을 석고 몰드에 입혀서 석고 몰드를 만들게 됩니다. 석고 몰드에 실리콘을 주입하여 경화된 실리콘을 제작하게 됩니다. 생산 공정을 이 자리에서 간단하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전 단계에서 3D 프린트로 가형을 임플란트를 출력하게 되는데요. 치과 석고를 몰드로 만들게 되는 과정을 갖게 됩니다. 이렇게 가형을 통해 몰드를 만든 후 액상 실리콘을 주입하게 됩니다. 이렇게 주입한 후 핸드프레스를 이용하여 일정한 온도와 그리고 일정한 압력을 가해 실리콘을 경화하게 됩니다. 이렇게 경화된 실리콘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저희 GMP 인증은요, 8층 거산무역 상사에서 생산 공정을 받았고요. 그 다음에 이러한 재료 공정 그리고 소재지 인증을 받은 뒤 임플란트를 제조하게 됩니다.
네, 저희의 목표는 맞춤 성형 솔루션을 개발하는 회사입니다. 지금 맞춤형 보형물이라 하면 최대 단점인 제조 기간, 그리고 비용 부분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저희는 지금 소프트웨어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 소프트웨어 개발될 경우에는 앞으로는 병원에서 바로 AI 자동 분석을 통해서 자기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고 병원에서 손쉽게 디자인까지 환자와 함께 지금 진행이 가능합니다. 그럴 경우에는 보형물이 하루 이틀까지도 제조 공정이 줄어들기 때문에 80% 이상 저희가 차지할 수 있을 것으로 목표하고 있습니다. 네, 이건 굉장히 어려운 질문 같습니다. 제 생각에 저 역시 그랬고 또 많은 분들이 어떤 방향으로 어떤 식으로 일을 해서 나아가야 할지 많이 고민이 되고 계실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어느 분야에서 근무를 하시든 열정적인 마인드와 그리고 태도가 있다면 그 분야에서 그리고 시장의 필요성도 발견할 수 있을 것이고 좀 더 전문가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